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크리스마스를 맞아 북극으로 가는 기차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는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데요. 저는 프레벨 테마 동화에서 처음 이 책을 만났어요. 네, 동화가 원작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큰맘 먹고 전집으로 구입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참 잘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가 이 책을 펼쳐서 읽으면서 엄마는 아직도 방울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칼데코상을 수상했던 작가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이야기,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북극으로 가는 기차. 글 그림 크리스 반 알스버그. 신지식 옮김. 프레벨 테마동화 41권. 한국 프레벨 주식회사. 낭독 배나영.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릿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나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여 어떤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 친구가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산타 할아버지 썰매의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산타 할아버진 없어. 그 친구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난 어떤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산타 할아버지 썰매의 방울소리는 아니었지만. 밖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슉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끼익 하는 쇠바퀴 소리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기차가 멈춰서 있지 않겠어요? 기차는 하얀 연기에 흠뻑 휘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주위엔 눈송이가 하늘하늘 내리고 있었죠. 차장 아저씨가 기찻간 문 하나를 열고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조끼에서 커다란 주머니 시계를 꺼내더니 내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나는 신발을 신고 웃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와 밖으로 나갔어요. 어서 타세요. 차장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나는 아저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물론 북극이지요. 이 기차는 북극으로 간답니다. 차장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차장 아저씨는 손을 내밀어 날 잡아당겨 기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다른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차림이었지요. 우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눈처럼 하얀 잼이 들어있는 사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초콜릿 덩어리를 녹여놓은 것처럼 진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북극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곧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춥고 어두운 숲속을 달렸습니다. 조용하고 쓸쓸한 그 숲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요란한 기차 소리에 놀란 흰 꼬리 토끼들은 후닥닥 숨어버렸어요. 기차는 산을 높이 높이 올라 마치 달에 닿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북극으로 가는 기차는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탄 기차는 청룡열차처럼 절벽과 언덕을 구르며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높은 산들은 차차 언덕으로 변하더니 그 언덕들은 눈 덮인 하얀 벌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차는 얼음 사막 같은 북극 빙산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꽁꽁 언 바다를 떠다니는 큰 배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저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차장 아저씨가 알려주었습니다. 북극.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득 차 있는 북극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요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정들은 도시 한가운데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산타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는 곳이지요. 차장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 첫 번째 선물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소리 모아 물었습니다. 차장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저기 좀 봐! 요정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창밖으로 수백 명의 요정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기차는 산타 할아버지의 요정들로 가득한 북극의 한가운데로 점점 더 다가갔어요. 기차는 북극의 한가운데에서 마침내 멈추고 차장 아저씨가 우리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정들이 커다란 원을 지어 몰려 서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가 서 있었어요. 썰매를 끄는 사슴들은 음방울을 딸랑거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울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소리였어요. 원을 가르며 요정들이 흩어지고 그 사이로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이 소리치며 기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좋겠다 하며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로 뛰어올랐어요. 차장 아저씨가 나를 올려 썰매에 태워주었어요. 내가 산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단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의 커다란 자루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에 달린 은방울이었으니까요. 내가 소원을 말하자 산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나를 꼭 껴안고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은방울을 떼어오너라. 요정은 곧 은방울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은방울을 높이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12시를 알리는 시계소리와 함께 요정들의 와 기뻐하는 고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은방울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방울을 주머니 속에 잘 넣었지요. 차장 아저씨가 나를 썰매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채찍을 높이 휘두르자 썰매는 앞으로 움직이더니 곧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우리 머리 위를 한 바퀴 삥 돌더니 춥고 어두운 북극의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차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은방울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 손에 닿은 것은 뚫린 구멍뿐이었답니다.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그 은방울을 그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자. 한 아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은방울을 잃어버려서 나는 너무나 슬펐어요. 기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쓸쓸히 혼자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서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지요. 차장 아저씨가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소리쳐 물었어요. 차장 아저씨는 입가에 손을 모으며 다시 소리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차는 요란한 소리를 뒤로 남기면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동생 사라와 함께 선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선물들을 거의 다 풀었을 때 사라가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서 조그만 상자를 찾아냈어요.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은방울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 썰매에서 방울을 찾았단다. 앞으로는 주머니에 뚫린 구멍을 잘 꿰매거라. 산타 할아버지가. 나는 은방울을 흔들어 보았지요. 그 방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어머머, 저런 아까워라.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걸 보니 고장났나 보구나. 아빠도 안타까워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조금 전 내가 방울을 흔들었을 때 아빠 엄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셨나 봅니다. 옛날엔 내 친구들 거의 모두가 그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친구들에게도 어느덧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내 동생 사라도 언제부터인지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나는 어른이 되고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귀에 아름답게 울린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들리듯이.